예,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챕터 4까지를 마치고 그 다음에 5로 들어가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합성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살펴봤다. 이제 이렇게 생각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에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합성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서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특별하게 합성을 유기화합물을 합성을 할 때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거꾸로 신세시스. 우리가 디엘솔드 반응할 때 거꾸로 디엘솔드 반응했죠. 거꾸로 신세시스를 하는 기술이 있어야만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화합물을 잘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와 같은 과정을 우리가 니트로 신세시스, 역합성적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잘 해야만이 그 분석이 제대로 되면은 그 분석 방법대로 다시 그 합성을 해주게 되면은 우리가 모든 화합물은 끝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니트로 신세시스를 잘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번 챕터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게 지나왔고, 이거 지나왔고, 이거 지나왔고, 이거 지나왔고, 많이 지나왔네요.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리트로 신세틱 애널리시스를 하고, 이 분석이 이제 끝나게 되면은 이제 다양한 화합물들을 프랙티컬하게 합성하는 행태, 아니면은 바이오 오게닉 케미스트리 쪽에 어떻게 자연에서 우리는 실험실에서는 어떻게 만들고 자연에서는 화합물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자, 우선에 리트로 신세틱 애널리시스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디스커넥션 어프로치라, 잘라가지고 그 다음에 반응을 할 수 있는, 합성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는 거죠. 그래서 리트로 신세틱 애널리시스는 정확하게 우리말로 하면은 역합성적 분석을, 우리가 A라는 화합물을 만들려면 그것을 거꾸로 어디에서 만들 수 있는지, 정확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정리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정리하는 것을 우리가 리트로 신세틱 애널리시스 아니면은 역합성적 분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분석이 잘 끝나게 되면 그 분석대로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화합물을 충분하게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맨 처음에 도입을 한 연구자가 프로페서 이제이 코리, 하버드 대학의 화학과에 있는 프로페서 이제이 코리 교수가 화합물을 합성하는데 이런 방법을 처음으로 사용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이 기초가 돼가지고 지금은 많은 화합물들을 합성하고, 합성하는 데서는 이와 같은 것들이 안 되면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이제 준비한 것 때문에 1990년도에 이분이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리트로 신세틱 애널리시스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기본적인 몇 가지 용어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자, 우선에는 첫 번째는 뭐가 되나요?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화합물이 있어야 되겠죠. 타겟 몰레큘이. 그죠? 타겟 몰레큘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이런 화합물을 메슬, 페닐, 키톤을 만들고 싶다, 아니면은 아세토페놀을 만들고 싶다가 타겟 화합물이 되는 거죠. 타겟 화합물이 필요해 주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타겟 화합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생각을 해주게 되는 거죠. 타겟 화합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화합물이 있으면은 여기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화합물은 여기서 다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을 것이고, 이 화합물은 여기에서 다시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타겟 몰레큘, 그 다음에 이렇게 요 물질이 있으면 타겟 몰레큘을 만들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요 물질은 여기서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봤을 때 의미는 우리가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까지 봤을 때 이는 화살표를 썼죠. 우리가 이는 화살표, 아니면은 이와 같은 화살표,
아니면은 이와 같이 뭐 여기에서 이와 같이 화살표. 이것은 전자가 두 개가 이동하는 것이고, 이것은 전자가 한 개가 이동하는 것이고, 이것은 A에서 B로 가는 반응이다. 아니면은 우리가 병행 반응이다. 아니면은 레조넌스 구조다. 이런 화살표를 썼는데, 이런 화살표는 쓴 적이 없지요. 이런 화살표는 쓴 적이 없습니다. 이 화살표가 여기에 있는 이런 화살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은 여기에서 이 화살표 방향이 모두가 막 A에서 B로 가는 방향이었죠. A에서 B로 가는 방향인데 이것은 뭐가다? 타겟 물질을 만들려면, 타겟 몰레큘을 만들려면 여기서 오면 된다. 화살표 방향이 이쪽으로 됐으면 되죠. 그런데 요 물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요게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은 화살표가 거꾸로 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거꾸로 된 화살표예요. 거꾸로 된 화살표인데 이 화살표가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이와 같은 리트로신세틱 애널리시스를 하는 역합성적 분석을 하는 화살표가 요 화살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화합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그 화합물을 어디에서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역합성 분석을 해줘야 되고, 역합성 분석을 해주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이와 같은 화살표를 사용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요 TM에서 이 화합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죠. 요 타겟 몰레큘은 어디에서? 이와 같은 프리커스 화합물에서 만들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은 프리커스 화합물은 여기서 만들 수 있다를 나타내 의미해 주는 형태의 뭐가 되나? 화살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역합성 분석에 사용되는 화살표가 이런 화살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잘 분석을 했어. 그런데 맨 마지막에 출발하는 물질이 간단한 물질이 돼야 되죠. 그 다음에 누구든지 살 수 있는 물질이 돼야죠. 왜? 이것을 살 수가 없다면은, 이것을 만들 수가 없다면은 이 과정들은 아무리 좋더라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출발 물질에는 반드시 뭐가 되나?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이런 화합물을 출발 물질로 해야만이 그 화합물을 합성하는데 유용하게 되는 것이지, 출발 물질을 못 만든다 그러면은 이 반응은 아무리 이렇게 분석을 잘 하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개 이와 같은 복잡한 화합물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쉽게 구할 수 있는 이런 물질들을 출발 물질로 사용을 해주게 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값도 싸야 되고, 그 다음에 쉽게 구입할 수가 있는 이런 화합물들이 설계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결합이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결합은 결과적으로는 시그마 결합은 결과적으로 양쪽에서 공동으로 뭘 하나요? 공유결합 형태로 해서 결합을 전자 하나씩을 내놔가지고 쉐어해가지고 공유결합 형태로 유지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끊어주게 되면은 전자 두 개가 어디로 가느냐가 두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전자 두 개가 이쪽으로 오면은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고, 전자 두 개가 이쪽으로 다 가져오면은 여기가 x 마이너스 여기가 y 플러스가 되는 것이죠. 또 사이좋게 이것은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이와 같은 형태가 되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세 가지, 우리가 끊어지는 단계는 이 세 가지밖에는 없게 되는 거죠. 가장 평등한 것은 뭐가 되나? 호몰리틱한 클리베이지가 되죠. 하나씩 공동으로 가지고 가는 거죠. 뭐 이런 경우는 뭐가 되나? 헤테로리틱한 거죠. 왜? 한쪽은 많이 가지고 한쪽은 못 가지고 가는 거죠. 불균형적이죠. 그래서 헤테로리틱하게 클리베이지 하느냐, 호몰리틱하게 클리베이지를 하느냐, 두 가지, 아니면은 그 두 가지 중에서도 이와 같이 한쪽이 Y가 많이 가지고 가느냐, 아니면 X가 많이 가지고 가느냐, 이런 정도로서 우리가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지금 이 말은, 그죠? 디스커넥션이라는 것을 어떻게 자르느냐 하는 거죠. 자, 타겟 몰레큘이라고 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자르느냐, 공동으로 따르느냐, 아니면 한쪽을 많이 가져가도록 하느냐, 한쪽을 적게 가지도록 하느냐, 이렇게 자르는 방법이 필요해 주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신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손. 자, 이 화합물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이냐. 자, 이 화합물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를 자르는 겁니다.
여기를 딱 잘라. 여기를 딱 자르면 아까 뭐였나요? 헤테로리틱한 클리베이지를 봤을 때 하나는 마이너스가 되면 하나는 플러스가 되겠죠. 하나는 플러스가 되면 하나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와 같은 리트로신세틱 애널리시스를 하고 이와 같은 화살표를 써가지고 그 다음에 헤테로리틱하게 클리베이지를 했을 때 아니면은 호몰리틱하게 클리베이지를 했을 때 얻어지는 이런 스페시스들을 이와 같은 스페시스들을 화학종들을 우리는 뭐라고 신손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자, 내가 조심스럽게 이는 화합물이라고 하지 않고 이와 같은 화학종이라고 스페시스라고 하는 것은 이유는 뭘까 하는 거죠. 그것은 뭐냐 하면은 이와 같은 스페시스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와 같은 화합물은 존재할 수도 있고 지금 이 세상에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어떤 화합물들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딱 정확하게 뭐가 되나 화합물이라고 하지 않고 어떤 화학종이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것은 뭐 대부분은 다 존재를 합니다만 나중에는 우리는 분명히 이와 같은 슬라이드 상에서는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물질은 존재하지 않는 물질이라. 뭐 그거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아이디어하게만 표시가 되는 거지 실제적인 화합물은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화합물이라고 하지 않고 화학종, 케미컬 스페시스라고 이야기를 분류를 해주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여기에서 이런 화합물들을 잘랐을 때에 나오는 조각들이죠. 이런 조각들을 우리는 뭐라고 신손이라고 부른다 하는 것이고 그 신손은 실제적인 화합물이 있을 수도 있고 실제적인 화합물이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형태가 지금 이렇게 돼 가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봤을 때에 이와 같은 화합물은 가능하겠나요? 여러분들이 되죠. 자, 보세요. 이와 같은 화합물.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마그네슘을 집어넣어 주게 되면 이것이 되잖아요. 이런 화합물은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오케이? 됐죠? 그 다음에 이런 종류의 화합물들은 가능할까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봤을 때에 이런 화합물들은 어떻겠나요? 이 화합물은 이와 같은 카르보니를 여기에 전자를 당겨주고 여기가 전자가 죽을 지경이 되겠죠. 그러면은 어떤 형태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겠나요? 지금 결과적으로 봐서는 이것은 이런 마음도 들겠죠. 에이 모르겠다. 네가 떨어져 나가버리라. 전자를 다 가지고 가버렸죠. 그 다음에 여기에 남아있는 것은 뭐가 되나요? 여기에 남아있는 것은 전자를 잃었죠. 플러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런 종류는 이런 화합물이 있으면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런 종류는 어떻게 될까 한 거죠. 이런 종류는 또 가능할 수도 있게 되겠죠. 이것은 여기가 뭐가 되나요? 여기가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완전한 플러스는 아니지만 이와 같은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가능해.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자, 이것이 우리가 가능했어요. 이것이 가능해. 이와 같은 신손도 가능해. 그런데 이 신손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마이너스를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마이너스를. 이런 화합물은 찾기가 어려운 거죠. 이런 화합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화합물을 만들고자 할 때 그 화합물을 디스커넥션을 합니다. 그럼 조각들이 나오겠죠? 조각들이 이런 조각이 나올 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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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것을 신손이라고 그래. 신손이라고 그러죠? 신손인데 실제적으로 이런 화합물은 가능하고 이런 화합물은 가능한데 이런 화합물도 가능한데 이것은 가능하지가 않아. 가능하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나 화합물이라고 하고 이건 없는 화합물이죠. 이거는 있을 수 있는 화합물이라. 그래서 신손에는 결과적으로 있을 수 있는 화합물도 있고 있을 수 없는 화합물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 전체를 신손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손에서 얻어지는 것들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화합물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래서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그냥 화학종, 케미컬 스페시스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여러분들이 보세요. 분석을 할 때에 이 두 가지로 분석을 합니다. 이 화합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요렇게 할 수도 있고 이 화합물을 가서는 요렇게 두 가지가 다 가능하지는 않죠. 이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하자.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서 나중에 화합물을 만들자 한다면은 이것은 뭐가 되나요? 엄청난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왜? 이 화합물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신손을 만들 때는 디스커넥션 해가지고 신손을 만들 때는 다양한 형태의 신손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를 뭐가 되나 잘 찾아내 줘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선택은 절대 아니죠. 이것 때문에 이것은 선택해서는 안 된다고 해야 되지. 이 방법을 선택을 하면 이것은 문제가 큰 거죠. 이 방법을 선택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은 신손을 우리가 디스커넥션 어프로치에 의해서 얻었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형태가 실제 화합물에서는 어느 거하고 같느냐? 그래서 뭐냐면은 신세틱 이퀴밸런트가 되는 거죠. 이와 같은 신손이 실제 존재하는 화합물에서는 이 화합물이다. 아니면은 이 화합물이다 하는 형태가 요 둘 사이는 요것은 신손이고 그 다음에 요 신손의 요것은 실제적으로는 요 신손의 신세틱 이퀴밸런트가 되는 거죠. 신세틱 이퀴밸런트. 요 신손의 이퀴밸런트는 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왜냐하면은 이와 같은 아세틸 클로라이드를 이와 같은 AlCl3하고 반응을 시켜주게 되면은 반드시 요 물질이 중간에서 생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 신손의 이퀴밸런트는 이게 되는 것이고 요 신손의 이퀴밸런트는 요게 되는데 뭐가 되나요? 지금 여기에서 요 신손의 이퀴밸런트는 지금까지는 존재하는 화합물이 없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계획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손, 그 다음에 디스커넥션 어프로치, 그 다음에 뭐가 되나 케미컬 이퀴밸런트 이것을 아니면 신세틱 이퀴밸런트를 잘 매칭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자, 이제는 화합물을 만든다는 것은 크게 이런 것들도 있죠. 탄소와 탄소를 연결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탄소와 탄소를 연결시켜주는 거. 탄소와 탄소를 연결시켜주는 방법도 있고 화합물을 만드는 방법에 있어서는 뭐냐 하면은 작용기를 어떻게 변화시켜주느냐 하는 거죠. 자,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와 같은 여기에서는 뭘로 바꾸는 이야기죠? 여기에서는 H로 돼가지고 있는 물질을 나중에 NH2로 바꾸는 거죠. CH 작용기를 CNH2로 작용기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C와 C를 연결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화합물을 합성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서 작용기를 변환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토픽에서 뭘 했나요? 작용기를 인터컨버전 하는 것을 35가지인가 36가지 반응을 오랫동안 했죠. 그 반응들이 그만큼 작용기를 변환시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자, 여기서 보세요. 자, 이 화합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나이트릴 그룹이 있으면 된다는 이야기야. 나이트릴 그룹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신손에다가 이와 같은 신손이 있으면 된다가 뭐냐면은 브래들 크랩스 반응을 시켜주게 되면은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반응들은 뭐 브래들 크랩스 아실레이션 이런 것보다도 그냥 아로매틱에 어떻게 펑셔널 그룹을 BR을 붙이느냐 아니면 NO2를 붙이느냐 아니면은 뭐 CL을 붙이느냐 이와 같은 반응들이겠죠. 이와 같은 반응들을 통해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그러면은 이 화합물은 여기에다가 뭐 해주면 되는 거예요? 나이트레이션을 붙여가지고 둘이 붙이면 되겠죠? 그럼 나이트릴 그룹이 돼. 그 다음에 여기서 리덕션을 시켜주게 되면은 뭐가 되나? NH가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뭐가 되나? NH, CH, 요 H 결합을 NH2 결합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해주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여기서 바로 이렇게 얻기는 어렵지만은 이와 같은 작용들을 서로 바꿔주고 하면서 합성을 만들 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우선은 이제 몇 가지 프랙티컬하게 화합물에 대한 어떤 리트로신세틱 어널리시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위치를 보세요. 여기에 페닐에 OH 이렇게 돼가지고 있는데 요 화합물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돼. 요 화합물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제는 어디를 끊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냐 하는 거죠. 어디를 끊어주는 것이. 자, 우선 여기를 끊을 수가 있게 되겠죠.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여기를 끊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항상 두 가지 패스가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끊어줄 때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가 플러스가 되든지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면은 이 두 가지 패스가 가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얻어지는 것들은 뭐가 되나? 다 신손이 되는 거죠. 신손이 네 가지가 얻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신손이 실제적으로 가능한 화합물이냐, 가능하지 않는 화합물인가는 우리가 살펴봐 줘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와 같은 형태는 이 마이너스, 전자가 많고 여기가 전자가 많고 이게 실제적으로는 뭐가 되나요? 신손으로서는 정확하게 맞는데 이게 매칭을 시킬 수 있는 뭐가 되나? 신세틱 이퀴벌런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문제는 이것은 뭔가 만들 수가 없는 거라요. 그 다음에 이것은 가능해요. 할라이드가 있으면은. 그 다음에 여기도 이와 같은 형태는 가능하죠. 이와 같은 형태는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리나드 리전트를 만들어주게 되면은. 그러면은 여기에서 네 가지 신손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것은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그러면은 패스 A와 패스 B로 할 수가 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는 이것은 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뭐가 되나? 패스 B밖에. 하나는 여기에 플러스가, 하나는 마이너스가 되는 쪽으로 해서 반응을 시켜주면은 된다 하는 거죠. 이것을 이리도 갈 수 있고 저리도 갈 수 있고 다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신손을 뭘 매칭을 시켜봐야 돼? 신세틱 이퀴벌런트가 뭔지를 매칭을 시켜보고 그렇지 않으면은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를 우리가 판단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왜? 지금까지 알려져 가지고 있는 화합물로서는 있는 화합물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하겠다. 그럼 되겠나요? 화합물을 구할 수도 없는데 만들 수도 없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패스 B로 가는 거죠. 앞에 그 슬라이드에 의하면은 패스 B로 가면은 이걸 이렇게 쓰는 거죠. 알데하이드가 되는 거죠. 여기가 뭐가 되나? 이게 이와 같은 형태가 결과적으로는 베닐에 이게 되는 거죠. 이런 형태에서 요거는 뭐가 되나? 여기에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CH2 마이너스. 그럼 마이너스가 이쪽으로 전자를 밀어 넣어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봐서는 그리나드 리어전트를 해가지고 해주게 되면 이와 같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죠. 그 다음 물을 집어넣어주게 되면 어떻게 되나? 물을 집어넣어 이렇게 반응해서 이렇게 끊어지게 되면서 여기에 OH가 우리가 원하는 화합물이 이거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에다가 이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뭘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타겟 화합물을 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를 어디를 자를까가 생각을 해보는 것이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본 것은 여기를 잘랐을 때에 결과적으로는 두 가지 패스 A, 패스 B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럴 때에 여기에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가 신손이 가능한데, 네 가지 신손을 다 뭐하고 매칭을 시키나요? 신세틱 이퀴발렌트하고 매칭을 시키니까 요놈은 안 된다는 이야기야. 이게 안 된다는 이야기는 이 반응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렇게까지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와 같은 반응으로 시켜주는 것이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봐서는 이와 같은 OH가 있는 세컨더리 알코올 화합물들은 바로 OH 옆을 잘라주면은 얼마든지 뭐가 되나요? 우리가 원하는 화합물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한쪽은 뭐가 되나? 플러스, 한쪽은 뭐가 되나? 마이너스 해가지고 해주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이것이 되면은 그 분석 방법에 따라서 우리는 합성을 해주게 됩니다. 하나는 벤조알데하이드, 이것은 그레나드 리어전트가 포함되어 가지고 있는 화합물을 반응시켜주게 되면은 중간재로서 이것이 얻어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OH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와 같은 물하고 반응시켜주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알코올 화합물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자, 또 이번에는 OH 이와 같은 형태가 또 되는 것이고, 이쪽 부분을 잘라주면 어떻게 될까? 하나는 보면은, 여기를 보면은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되죠. 하나는 마이너스, 하나는 플러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또 뭐가 되나? OH에 있는 마이너스, 이것은 이 만들기 어려운데 또 이걸 만들어줘야 돼.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것은 이퀴밸런트가 없다는 이야기고, 결과적으로는 패스 A로 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뭐 꼭 패스 A가 된다, 패스 B가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와 같은 스페시스가 나오는 것은 반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퀴밸런트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 pH-는 페닐마그네슘 브로마이드 가능하죠. 그 다음에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알데하이드 그룹이 가능하죠. 그러면은 이것이 가능한,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요거하고 요것을 반응시켜서 이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어떻게 하나요? 자, 이번에는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를 잘라줘 봤죠. 여기를 잘라줘 봤고 여기를 잘라줘 봤어. 이렇게도 만들 수가 있고, 이번에는 OH가 있는데 한 칸 다음에 끊어주게 되면은 요와 같은 마이너스, 요와 같은 플러스, 요와 같은 플러스, 요와 같은 마이너스가 있는데, 이것도 뭐가 되나? C에 마이너스에 OH가 있는 것은 아무리 해도 매칭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이것도 안 되고, 결과적으로는 이 방법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뭐냐? 에폭사이드 화합물이죠. 에폭사이드 화합물에 그 다음에 그레나드 리어전트 해주게 되면은 딱 우리가 원하는 생성물을 얻을 수가 있게 되겠죠. 이 화합물을 합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선 지금 여기를 보면은 여기를 끊어줘도 되고 여기를 끊어줘도 여러 군데 필요한 데를 자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를 보게 되면은 여기를 끊어주는 방법을 택해 보면 어떨까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요 끊어주게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 되는 경우가 있고,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되는 경우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응을 시켜준다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이것도 가능하고, 이것도 가능하고, 이것도 가능하고, 이것도 가능하고, 이것도 가능해 주게 됩니다. 아까는 안 되는 것도 있었죠. 지금은 네 가지가 다 가능해. 가능한데, 문제는 우리가 여기에서 이와 같은 형태의 화합물들을 쓰는 방법, 아니면은 뭐 이와 같은 쓰는 방법을 우리가 이퀴밸런트까지는 가능한데 실제적으로 어느 만큼 효율성이 있느냐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이런 경우는 우리가 뭘 해주면 되나요? 자, 여기를 보세요. 이런 경우에 이것은 H를 하나 뽑아내면 되죠. H를 하나 뽑아내주게 되면은 여기가 카르보닐 다음이니까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C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놀레이트를 만들어주고 그 이놀레이트가 그 다음에 SN2 반응으로서 이렇게 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치면은 되는 것인데 여기서는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여기가 이놀레이트를 만들어 줄 수는 있죠. 만들어 주고 하면은 이렇게 가면 SN2 반응으로 가는 거고 이렇게 가면은 뉴클로필릭 어택션을 해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이렇게도 갈 수 있죠. 그럼 뭐가 되나? 여기서 어떤 걸 택하는 게 좋나요? 여기에서는 두 가지로 들어갈 수가 있는 반면 여기는 한 가지밖에 없어. 그럼 이 방법이 더 좋은 거죠. 아까는 뭐였나요? 하나는 신손이 다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 신손이 뭐를 신세틱 이퀴밸런트를 찾지 못할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고 그럴 때도 그 루트가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도 반응하고 이게도 반응해 주게 되면 전체적인 수율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원하는 화합물만 얻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 여기서는 C-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반응을 시켜주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그래서 이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베이스를 넣어주게 되면은 뭘 하나요? 여기에 H를 뽑아내는 것이죠. 뽑아내주게 되면은 이와 같은 페닐에 CH2 마이너스 이것은 이와 같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그럼 이와 같은 중간에 이놀레이트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 이놀레이트가 전자를 밀어주고 그 다음에 밀어주고 꽝 치면서 우리가 원하는 이런 화합물을 만들어줄 수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여기가 카르본이 아니라 뭐죠? 알코올이죠. 그럼 리덕션을 시켜주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뭘 해주면 되나요? H-가 들어가 있는 것을 꽝 쳐주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서 워크업 해주게 되면 알코올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은 화합물을 가지고 연습을 해보게 되죠. 자, 우리가 알코올 화합물이 있을 때에 어디를 잘라봤나요? 여기를 잘라봐도 되고, 바로 여기를 잘라봐도 되고, 그 다음을 잘라봐도 되고, 그 다음을 잘라봐도 되고, 실제로 여기를 잘라봐도 여러 가지를 디스커넥션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에 우리가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보게 되면 어디를 자르는 것이 좋을 것인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와 같은 것을 여기를 잘라보게 되면은 여기를 이런 식으로 잘라보게 되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신손에 맞는 뭐가 되나요? 이퀴밸런트를 택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잘려져 나온 신손에 대해서 이퀴밸런트를 택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뭐가 되나?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 차지가 되는 거죠. 그럼 이쪽으로 공격을 해주게 되면은 그리나드 리어전트 해가지고 얻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알코올 얻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는 여기에서 한 번 더 뭘 해줘야 되나요? 이것은 여기에서 정확하게 표시를 해준다면은 3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왜? O-가 나온 것을 OH로 바꿔줘야 되겠죠. OH로 O-가 나오는 것을 OH로 바꿔줘야 되니까 합성은 이렇게 해주면 되겠구나. 자, 이번에는 결과적으로 봐서는 알코올은 어디를 잘라주는 게 좋다? 바로 알코올 옆에 있는 부분을 잘라주는 게 좋다. 그래서 이렇게도 자를 수 있을 것이고 여기서 이렇게도 자를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형태에다가 이와 같은 그레나드 리어전트를 반응을 시켜주게 되면은 그레나드 리어전트가 뭐가 되나요? 리어전트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게 가능하나요? 가능하지 않죠. 그런데 이걸 왜 이렇게 해놨죠? 이게 뭘 하나요? 2번 반응하는 겁니다. 2번. 그럼 이것을 2개를 넣어줘야 되겠죠. 이것을 2개를 쓰면은 두 개를 쓰면은 이 화합물이 뭐가 만들어지는가 하면 이 화합물이 만들어지죠. 자, 첫 번째 봅시다. 첫 번째 여기에서 여기다가
실제적으로는 이것을 2당량을 쓰는 거죠. 2당량을 써주게 되면은 한쪽에 들어갔을 때 여기 하나 떨어져 나가죠. 그 다음에 두 개가 들어갔을 때 여기가 카르보닐이 유작신 돼가지고 OH가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나요? 여기 두 개가 들어가는 거죠. 자, 그렇게 했는데, 요거는 그냥 사면 돼. 그 다음에 이것을 또 하나, 둘, 셋, 네 개, 5개짜리. 이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죠. 차라리 만드는 거죠. 그럼 이것은 어떻게 만들까? 이와 같은 브로마이드 화합물을 내서 뭘 해주면 되나요? 여기다가 마그네슘을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럼 만들면 되는 거죠. 이 화합물은 어디에서? 여기서 오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화합물은 이와 같은 아이소 프로필 마그네슘 브로마이드에다가 에폭사이드를 반응시켜 주게 되면은 이것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경우죠. 그럼 이게 이제 분석이 다 끝났어. 그럼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되죠. 자, 이와 같은 아이소 프로필 브로마이드에다가 그리나드 리어전트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거기다가 에폭사이드 화합물을 집어넣어 주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여기에 지금 세 번째 뭐가 되나요? 물을 넣어주게 되면은 이와 같은 알코올 화합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알코올 화합물을 비알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때 PBr3를 사용을 해주면 되죠. PBr3를 해가지고 브로미네이션을 시켜주고, 다시 한 번 더 뭘 해주나요? 그리나드 리어전트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기를 MG로 인설션을 시켜주게 되죠. 그럼 한 번 반응해주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됩니다. 여기에 R에 그 다음에 이게 CH2에 꽁꽁 마이너스에 Mg 플러스 L 드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부분은 그냥 하나 예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Br 마이너스 되죠. 그 다음에 이 화합물이 누구하고 만나게 되나요? 이 화합물이 이와 같은 형태가 되죠. 자, 이걸 지금 몇 개를 준비를 해줘야 돼. 자, 여기다가 뭘 하나요? 한번 이것을 쫙 해가지고 한번 반응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한 번 더 내려오면서 이것이 끊어지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생성되는 화합물은 이런 형태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요같지라면은 R에 그 다음에 여기에 C에 그 다음에 이번에 여기 됐죠. 그 다음에 C 요렇게 들어갔죠.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한 개, 두 개, 그죠? 자, 보세요. 여기에 있는 C가 R그룹을 빼고 나서 C 하나, 두 개죠. 그래서 한 개, 두 개가 어디에 연결됐는가 하면은 이쪽에 연결됐죠. 이쪽에 연결됐는데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이것이 떨어져 나가서 이와 같은 화합물이 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이게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한 번 더 이게 이런 식으로 치고 들어가서 그럼 O- 되죠. 이거는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OH로 워크업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여기도 3 해가지고 물을 집어넣어주면 돼요. 물론 모든 반응에서 물을 집어넣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도 되지만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O-Mg 플러스 Br-를 만들어준 다음에 물을 넣어가지고 OH를 만들어주면서 반응 끝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뭐 복잡한 화합물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간단한 화합물도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만들 수도 있고 만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여기가 서로 이 구조가 달라도 반응을 해주게 그러면은 따로따로 넣으면 되겠죠. 따로따로 넣어주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화합물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와 같은 화합물을 여기가 지금 벤질릭 뷰체 한 번 더 CH2가 있는
요 C가 두 개가 있는 알코올 화합물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결과적으로는 뭐가 되는가 하면은 이와 같은 그리나드 리전트가 있으면은 알데하이드를 하고 반응을 시켜주면은 되겠죠. 그런데 또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여기에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페닐 마그네슘 브로마이드는 탄소가 두 개가 들어가죠. 자, 이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요 에폭사이드요. 에폭사이드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게 이렇게 꽝 치고 이게 끊어지고 하면은 되겠죠. 그러면은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이렇게도 오케이, 이렇게도 오케이. 근데 이 중에서 똑같은지 아니면은 이 중에서 어느 것이 더 나은지를 구분을 해줘야 되겠죠. 구분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여기에서 벤질 브로마이드에서 그리나드 리에전트를 만드는 것보다는 페닐 브로마이드에서 그리나드 리에전트를 만드는 것이 이것이 더 훨씬 더 안정하게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방법은 이런 방법을 택하는 것이 낫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으로 가도 되고 이런 방법으로 가도 되는데 정말 이것을 한 가지 방법을 택하라면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를 봤을 때에 여기서 반응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리나드 리에전트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를 봤을 때 벤질 브로마이드보다는 페닐 브로마이드가 그리나드 리에전트를 만들기가 더 유용하다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은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 저렇게 만들어도 되지만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본다면은 이 반응들이 더 쉽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다른 부반응 없이 그러면은 이걸 택하게 되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은 화합물 본 적 있나요? 이와 같은 화합물. 스테레오 케미스트리 하면서도 봤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쓰죠. 타이레놀이죠. 타이레놀을 우리가 사용은 하는데 어떻게 만드는지는 계속 생각해 본 적은 없죠. 타이레놀을 어떻게 합성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뭐가 되나? 타이레놀은 여기를 자르는 거죠. 먼저 여기를 잘라봅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은 화합물하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나? 아스틸레이션을 시켜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 이 화합물은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런 화합물을 결과적으로는 이 화합물은 이와 같은 나이트로 그룹에서 해주면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나이트로 그룹은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이와 같은 페놀 화합물에서 사용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은 합숙 방법이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여기에서 아스틸레이션을 시켜주는데 NH도 있고 OH도 있을 때 둘 다 반응을 하죠. O 아스틸레이션, N 아스틸레이션 그런데 NH2가 반응성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NH2는 이와 같은 나이트로 그룹에서 만드는 것이고 이 나이트로 그룹은 페놀에서 나이트레이션을 시켜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뭐가 만들어지나요? 여기서 만들 때 요 위치하고 요 위치가 나이트레이션이 되죠. also 파라. 왜냐하면 OH니까. 그죠? OH니까 이와 같은 형태를 가지고 also 파라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서로 다른 화합물이니까 분리가 가능하죠. 그럼 분리를 해서 파라 물질만 사용을 해서 리덕션 시켜주고 N-아시틸레이션 시켜주면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보세요. 나이트레이션을 시켜줍니다. 나이트레이션을 해주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뭐가 되나? also 아이소모도 만들어질 수가 있죠. 그 두 가지가 실제적으로 여기가 플러스 되겠죠.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에 OH. 그 다음에 여기에 NO2. 물론 여기 봐서도 여러분들이 이거는 잘 만들어지진 않게 되겠죠. 하지만은 만들어집니다. 그죠? 그럼 두 가지가 만들어지게 되면 하나는 분리를 해버리면 되죠. 분리하는 방법이 분리를 해버리면은 우리가 원하는 요 화합물만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리덕션을 시켜주면은 NH2 그 다음에 아세틱 언하이드라이드 넣어주게 되면은 아시틸레이션.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뭐였나요? 우리가 집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다이네로를 공장에서는 산업체에서는 어떻게 만들까? 그죠? 페놀에서부터 나이트레이션 시키고 리덕션 시켜가지고
아시틸레이션을 적어도 세 가지 반응 단계를 거쳐서 내가 먹는 타이레놀을 만들겠구나.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보다는 값이 싸잖아요. 그 다음 이거 한 가지는 분석을 어차피 분리를 해줘야 되는 게 분리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이것은 서로 다른 화합물이야. 그럼 얼마든지 분리가 가능해. 분리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요거 가지고 아세틱 언하이드라이드 가지고 쫙 아시틸레이션 시켜주게 되면은 이와 같은 것은 어디에서 해봤나 여러분들 아스피린 만들 때 OH를 그죠? 아시틸레이션 시킬 때 아세틱 언하이드라이드 썼죠. 타이레놀을 만드는 것은 타이레놀을 만드는 회사에서는 이런 3단계를 거쳐서 뭘 만드나? 타이레놀을 만드는구나.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게 실제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은 화합물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우리가 요 앞에 보면은 요와 같은 요 비슷한 화합물이 있었죠. 페닐에 OH가 있을 때 여기를 뭐가 되나 자라든지 여기를 자라든지 해봤죠. 이번에는 뭐가 되나 OH가 요 페닐 그룹에 한 칸 건너서 있는 요 형태에서는 어떻게 만들어주는 것이 좋을까 하는 것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지금 여기에 어디가 있나 지금 여기에서 실제적으로 여기를 잘라주는 방법이 있게 되겠죠. 여기를 잘라주게 되면은 요와 같은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뭐 큰 문제는 없어 보이죠. 그 다음에 요와 같은 형태, 그 다음에 요와 같은 형태 또 가능해 주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를 잘랐을 때 요와 같은 C, D 방법이 가능하고 여기를 잘랐을 때는 A와 B 방법이 가능해 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A와 B, C, D 방법을 분석을 해보게 되면은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 여기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도 신소는 가능한데 신소에 해당되는 신세틱 이퀴발런트가 이 경우도 없죠.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이 방법하고 이 방법을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요 네 가지 루트가 가능한 상황에서 실제적으로는 두 가지 루트가 가능해 주게 되는 것이고 하나는 벤질 마그네슘 브로마이드에서 알데하이드를 반응시켜서 산으로 처리를 하느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에슬 마그네슘 브로마이드에서 카르보닐 그룹과 반응을 해서 나중에 요걸 만드느냐 했을 때 두 가지가 가능하죠. 가능성이 있죠. 근데 우리가 또 요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나요? 이것도 가능하고 이것도 가능하지만은 페닐에 여기에 C가 있는 벤질 마그네슘 브로마이드는 나중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두 가지 다 방법이 가능하지만은 그래도 더 추천할 만한 방법은 뭐가 되나? 에슬 마그네슘 브로마이드에다가 이와 같은 카르보닐 그룹을 반응시켜 가지고 O- 얻고 그 다음에 산으로 아니면 물로 워크업을 해주게 되면 이와 같은 화합물을 얻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우리가 이와 같은 OH를 우리가 한번 많이 살펴봤고 이번에는 카르보닐 그룹을 있는 화합물들을 어떻게 자를 수 있을까? 합성할 수 있을까? 자, 우선 OH도 마찬가지가 OH가 있는 쪽에다가 잘라준 것처럼 여기도 요 부분을 자르든지 요 부분을 자르든지 해주면 되는 거죠. 자, 요 부분을 잘랐어. 요 부분을 자를 때 여기가 뭐가 되나?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 부분을 잘라줬어. 그럼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괜찮습니다. 어디든지 가도 괜찮아요. 어디든지 가서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은 요것을 브로마이드를 구해야 되니까 이제 요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1개짜리 브로마이드를 잘 구할 수가 있느냐? 아니면은 이와 같은 형태의 화합물들을 잘 구할 수가 있느냐를 살펴봐야 되겠죠. 자, 우선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짜리 브로마이드가 필요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먼저 2당량의 리튬을 집어넣고, 그래서 리튬, 알킬 리튬을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카파클로라이드를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이와 같은 큐프레이트 화합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큐프레이트. 자, 여기에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다 맞죠? 그러면은 다이알킬 큐 플러스 리튬이 만들어지고 나면은 여기다가 뭘 해주면 되나? 이와 같은 아실 할라이드에다가 반응을 시켜주게 되면은 여기에 두 개가 있죠? 여기에 두 개가 있는 것 중에서 한 개만 반응을 해주게 됩니다. 이게 한 개만 이렇게 반응을 해서 그 다음에 올라가서 내려오면서 이것이 끊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타겟 몰레큘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아니면은 이와 같은 아실 할라이드에다가 이번에는 여기에 한 개, 두 개, 세 개짜리, 한 개, 두 개, 세 개짜리 다이알킬 큐 플러스 큐프레이트 화합물 아니면 큐 플러스 리튬 화합물을 넣어주게 되면은 하나가 요 중에서는 알킬 큐프레이트 화합물은 요 한 개만 반응을 합니다. 요 둘 중에서 한 개만 요렇게 반응을 하고 그다음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이것이 끊어지게 되면서 이와 같은 똑같은 화합물을 만들어주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카르보닐 화합물 좀 더 이제 복잡한 화합물로 들어가 보게 되면 에스테르 형태는 어디를 잘라주면 좋을까? 마찬가지로 카르보닐 다음이 자르기가 좀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를 이렇게 잘라줘 봅시다. 그러면은 요 마이너스하고 요 플러스가 있으면은 가능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와 같은 브로마이드 화합물에다가 그 다음에 리튬을 집어넣고 리튬 화합물을 만들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카파클로라이드를 집어넣어주게 되면은 다이알킬 큐 플러스 리튬을 만들어주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이와 같은 물질을 쓰면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마이너스가 어디로 공격을 하나요? 여기서 이렇게 공격을 해서 그 다음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그 다음에 이것이 끊어지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이와 같은 생성물을 만들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방법이고 여기서 조금 더 상황을 진전시키면은 이와 같은 그린하드 리에전트를 만듭니다. 그러면 여기서 탄소가 몇 개예요, 지금? 탄소는 지금 이미 여기까지 하나, 둘, 여기도 하나, 둘 되면 탄소가 한 개만 넣으면 되죠. 탄소 한 개를 더 넣기 위해서 뭘 하나? CO2를 씁니다. CO2는 실제적으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루이스 구조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레나드가 이런 식으로 가면서 어느 쪽에 하나가 열리게 되겠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뭐가 만들어지는가 하면 C에 O-가 되겠죠. 그 다음에 산으로 이것을 처리를 해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봐서는 OH가 산으로 처리하면 OH가 되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였나요? 메슬 에스테르 화합물이죠. 그럼 OH를 만들어서 가지고 한 번 더 에스테리피케이션을 시켜주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처음에 애시드 만들었다가 메슬 에스테르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뭘 하나요? 어느 것이 만드는 것이 우리한테 유리한지 그 다음 쉽게 만들 수 있는지를 찾아보면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면은 오히려 이와 같은 것들은 쉬운 반응이죠. CO2를 쓰고 그 다음에 에시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에시드 만든 다음에 에스테리피케이션을 이와 같은 반응들은 뭐가 되나? 복잡한 리튬 화합물을 사용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큐프레이트 화합물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반응을 시키면은 효율적으로 반응이 갈 수도 있지만은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우리 상황에서 유리한지를 살펴보고 반응을 시작하는 것이 좋겠죠. 자, 이번에는 이와 같은 삼중결합이 있는 프로파실릭 알코올을 어떻게 만들 수가 있을까? 삼중결합이 있는 화합물은 뭘 만들기가 쉽나요? 마이너스를 만들기가 쉽죠. 그러면 이와 같은 알데하이드나 그 다음에 이런 교통의 화합물을 써주면 되죠. 자, 우선 여기에서 뭐가 되나요? 터미널 알킨을 소듐 아마이드 가지고 리퀴드 암모니아, 액체 상태의 암모니아 가능하나요? 액체 상태의 암모니아.
가능하죠. 암모니아 가스를 모읍니다. 암모니아 가스를 모아가지고 그 암모니아 가스가 있는 플라스크를 마이너스 40도씨로 쫙 내려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뭐 암모니아 가스가 깨끗한 액체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것이 리퀴드 암모니아예요. 암모니아 용액이 되겠죠. 암모니아. 거기는 이제 물론 암모니아 가스에서 왔으니까 순수한 암모니아 용액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걸 해주게 되면 여기에서 마이너스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만들어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포르말데하이드를 반응시켜 주게 되면 여기가 좀 깨졌는데 다시 내 조정을 해 드릴게요. 그럼 프로파질릭 알코올 이런 화합물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복잡한 화합물을 만들 수도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조금 더 우리가 내용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